안녕하세요. OBS TV 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병이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붉은 고기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대장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전문의 한 분 모셨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대장학문외과의 백정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그 대장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이 아시아 1위, 세계 4위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이 대장암 발병률이 왜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대장암은 그 선진국형 암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생활도 이제 서구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지방 육류 섭취가 늘어난 것이 대장암의 큰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세계 4위 굉장히 높은 순위 남자의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2010년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대장암이 전체 암 중에서는 한 10,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2010년도에 가서는 25,000명으로 아주 급속하게 증가가 됐거든요. 거의 한 2.5배 정도로 증가가 된 상태죠.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했네요. 네. 남자는 전체 암 중에 한 15%로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한 10%로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자 같은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험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대장암이 좀 가장 잘 생기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이제 대장암이라고 그러면은 일종의 그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은 대체적으로 60대, 7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대장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잠깐 모형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대장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소장의 길이가 한 5m 정도 되니까 대장의 길이는 그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장은 이제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은 한 15c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고요. 이 대장의 이제 역할이라 그러면 주로 수분 흡수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장에 그러면은 이제 부위별로 어느 부위가 좀 암이 좀 잘 생기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장은 이제 직장을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진 않으신데 한 15c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문에서 바로 윗부분이 직장이죠? 그렇죠. 고들직자 써서 직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변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대장암이 한 40% 정도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상행결장하고 그다음에 이 S자 결장이 한 25%로 각각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생기는 부위고요. 이 횡행결장하고 이제 하행결장은 한 10% 정도로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 마지막 부위에서 좀 잘 생긴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암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상행결장 쪽에 좀 많은 편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그 경기와 이게 대장암의 또 발생에 좀 관계가 있다. 좀 이런 걸 좀 본 것 같은데 그 경기와 이 대장암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검진을 잘 안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대장암을 키우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병이 키우게 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대장 안을 이제 막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성 대장암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폐쇄성 대장암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대장 수술을 하려면 장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수술하게 돼요. 그래서 밤에 이제 갑자기 응급실로 달려와서 이제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걸 자르지 않고 장루를 내게 되는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좀 병을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암이 커져서 그 대장암을 막아버리는 그런 폐쇄성 암이 생길 수가 있군요. 그럼 이제 좀 원인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대체 이 대장암의 원인 뭐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대장암은 크게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가족력, 그다음에 유전성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한 15% 정도, 유전성 원인은 한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보다는 이제 하와이나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일본인들이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인데도. 다시 말하면은 그 환경적인 요인이 그 대장암 발생에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환경적인 요인 외에 유전 그리고 가족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유전하고 가족력하고 사실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뭐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가족 내에 같이 거주하면서 식생활도 같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식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유전성 대장암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대장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족성 용종증이나 또는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이 두 가지가 이제 유전병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까지 좀 더해진 개념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주제가 보면은 이제 이 서구화된 식생활, 특히 이제 붉은 고기, 붉은 식단 이런 주제인데 이 붉은 식단이 좀 왜 안 좋은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나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칼로리 고지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고지방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담즙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담즙산이 고농도가 대장의 점막에 자극을 줘서 대장암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방식, 고칼로리식은 좀 피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기에 들어있는 어떤 고지방, 그 고칼로리 식이가 되면은 담즙이라는 게 이때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이죠. 그 쓸개즙이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대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량은 소화에 물론 도움이 되는데 과량, 고농도의 과량으로 나오게 되면 대장 점막에는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붉은 고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이제 우리 적혈을 함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고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가금류, 뭐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붉은 고기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대장암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붉은 고기보다는 좀 이 흰 고기, 담백한 가금류 네, 그쪽이 흰고기 더 낫습니다.